서울역 근처를 지나본 적 있으신가요? 화려한 고층 빌딩 사이에 낡고 허름한 건물들이 모여 있는 곳, 바로 쪽방촌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의 가장 그늘진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쪽방촌 가난 마케팅의 실태와 그 이면에 숨겨진 구조적 문제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여러분, 쪽방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쪽방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주거 형태로 국토교통부가 정한 최저 주거 기준에도 못 미치는 공간입니다. 보통 이래서 2평 정도의 좁은 공간에 옷과 이불 등 생활용품이 가득 쌓여 있고 많은 방이 창문조차 없는 밀폐된 공간입니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주택 1채당 평균 12.5개의 쪽방에 10.3명이 살고 있으며 서울 지역 쪽방 평균 월세는 약 22만 5천 원으로 정부의 1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로 겨우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의 쪽방이 단위 면적당 월세로 따지면 고급 아파트보다 더 비싼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빈곤 비즈니스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충격적인 현실이 드러납니다. 한국일보의 전수조사에 따르면 서울 쪽방촌 건물주들 중에는 강남 타워팰리스 같은 고급 주거단지 거주자, 중소기업 대표 등 재력가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신동 쪽방촌의 한 건물주 일가는 무려 8채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중 운영 중인 5채에서만 매달 1,437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대를 이어 쪽방 운영으로 부를 축적해왔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집주인을 직접 만나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정체를 철저히 숨기고 싶기 때문이죠.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쪽방이 법적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입니다. 쪽방은 집이 아닌 비주택으로 분류되어 국가 통계에도 제대로 잡히지 않고 최저주거 기준의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숙박업도 아니고 임대업도 아니어서 공중위생관리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 돈이동 쪽방촌의 한 통장은 당당하게 이 동네 쪽방촌은 전부 무허가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쪽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2023년 기준으로 쪽방촌 거주자의 월 평균 소득은 고작 86만 7천 원에 불과하며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이들 중 많은 이들이 실직이나 사업 실패로 인해 쪽방 주민이 되었고 77%는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가난과 사회적 고립이 동시에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이런 극빈층의 삶을 상품화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2015년 인천 괭이부리 마을에서는 게스트하우스와 유사한 쪽방촌 체험관을 만드는 계획이 추진되었습니다. 지자체는 아이들에게 옛 생활 모습을 경험하게 한다는 취지였지만 주민들은 가난을 상품화해 쪽방촌과 마을 주민들을 구경거리로 만들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이 계획은 백지화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우리나라는 없는 자들이 살아가기엔 너무 가혹하다.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저 마을이 발전하면 과연 저 마을에 사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까? 100명 중 99명은 그 마을에서 쫓겨날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려가 아닙니다. 실제로 쪽방촌 재개발 과정에서 주민들은 임시거주시설로 이동하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쫓겨나는 경우가 빈번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마케팅과 빈곤을 상품화하는 마케팅은 어떻게 다를까요? 필립 코틀러의 소셜 마케팅 개념에 따르면 사회적 마케팅이란 사회 차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에 마케팅 원리와 기법을 적용해 소통하며 공공의 가치를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진정한 사회적 마케팅은 빈곤층을 단순한 구경거리나 착취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상품 소비자로 격상시키고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빈곤 극복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빈곤 문제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표준화된 방법을 적용하여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빈곤 밀집 지역의 형태에 따라 주민들의 사회적 관계망이 다르게 형성됩니다. 쪽방촌의 경우 주민들은 자신들만의 마을 안에서 치밀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반면 영구 임대 아파트의 경우 주거지 분리와 스티그마로 인해 주민들의 사회적 관계가 오히려 위축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모든 빈곤층에 획일적인 해결책을 적용하면 문제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빈곤은
일종의 만성질환과 같아서 단순한 백신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더 나은 방법을 고안하고 시도하며 실패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객, 즉 빈곤층 자신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지원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를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왜 우리 사회는 가난을 마치 죄처럼 취급하는 걸까요? 쪽방촌 주민들이 그곳에 사는 이유는 단순히 가난이 아닙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IMF 경제위기 같은 거시적 경제 충격, 질병, 가정 해체 등 여러 사회적 요인에 의해 그곳으로 내몰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가난한 이들에게 책임을 묻고 그들의 삶을 착취하는 구조를 묵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일부 건물주들이 쪽방 주민들의 기초생활 수급비를 착복하는 행태입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주거급여가 건물주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이 구조는 사실상 국가 보조금이 부유층에게 흘러가는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첫째, 쪽방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여 주민들이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쪽방 건물주들의 불법적인 임대 행위와 세금 회피 행위를 엄격히 단속해야 합니다. 셋째, 쪽방촌 주민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이 실제로 그들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식의 변화입니다. 쪽방촌 주민들은 빈곤 비즈니스의 대상이 아닌 존엄성을 가진 인간으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들의 빈곤을 상품화하거나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진정으로 지원하는 사회적 마케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가장 취약한 구성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 그 성숙도가 평가됩니다. 쪽방촌이라는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두운 구석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변화를 위해 행동한다면 쪽방촌 가난 마케팅의 슬픈 현실은 언젠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바로 변화의 그리고 희망의 시작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쪽방촌과 빈곤 마케팅의 현실에 대해 생각해볼 소중한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청에 감사드립니다.